은호야, 꿈에서 내가 깨진 유리 조각에 다치는 걸 봤어. 고성희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기이한 말에 은호는 당황했어요. 친어머니라는 사람이 새벽 일찍 카페로 찾아와서 꿈 이야기를 하다니. 뭔가 이상했거든요. 어머니, 꿈이요? 응, 너무 생생해서 잠을 깰 수 없었어. 내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모습이 정말 무서웠단다. 고성희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은호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냥 꿈이었을 거예요. 아니야, 은호야.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어. 혹시 요즘 몸에 이상한 데는 없니? 고성희는 은호를 자세히 살펴보며 물어봤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말이에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해보자. 은호야, 엄마와 함께 건강검진 받아보는 게 어떨까? 고성희의 제안에 은호는 놀랐어요. 갑작스럽게 건강검진을 받자고 하다니. 어머니, 그럴 필요까지는. 은호야, 엄마가 30년 동안 내 곁에 없었잖아. 이제라도 내 건강을 챙기고 싶어. 고성희의 말에는 모성애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은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럼 간단한 검진 정도만요. 고마워, 은호야. 엄마가 좋은 병원 알아볼게. 고성희는 은호의 승낙을 받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한편 지역은 은호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업을 시작한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거든요. 은호야, 이 디자인 어때? 내 의견을 듣고 싶어. 좋네요, 선배. 하지만 여기 부분은 좀 더 실용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지역은 은호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자신의 고집을 부렸을 텐데 이제는 은호의 의견을 존중하게 됐거든요. 역시 내가 현실적인 부분을 잘 봐주네. 고마워. 저희가 파트너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두 사람이 즐겁게 일하고 있을 때 성재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성재는 지역과 은호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은호 후배. 바쁘신 것 같은데 방해가 될까요? 아니에요, 성재 선배. 잠깐 쉬려던 참이었어요. 은호는 성재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지역은 성재의 등장이 달갑지 않았어요. 요즘 은호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성재가 끼어든 기분이었거든요. 성재야, 무슨 일로 왔어? 지역아. 별일 아니야. 그냥 은호 후배 안부 묻고 싶어서. 성재의 말에 지역은 질투심이 일었어요. 성재가 은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너무 뻔히 보였거든요. 성재 선배, 커피라도 드릴까요? 고마워요, 은호 후배. 은호가 커피를 타러 가자 지역과 성재는 둘만 남게 됐어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역아, 은호 후배와 요즘 어때? 뭐가? 사업 말이야. 잘 되고 있어? 성재는 겉으로는 사업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지역과 은호의 관계를 떠보고 있었어요. 응, 생각보다 잘 맞더라. 은호가 정말 능력이 있어. 지역의 대답에 성재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지역이 은호를 칭찬하는 모습에서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은호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어요. 성재 선배, 여기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은호 후배,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성재의 말에 지역도 은호를 자세히 봤어요. 확실히 요즘 은호가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거요? 사실 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자고 하셔서. 건강검진요? 무슨 일이 있나요? 성재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은호는 고성희와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꿈에서 제가 다치는 걸 보셨다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지역과 성재는 은호의 말을 듣고 모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꿈 이야기를 하며 건강검진을 받자고 하다니. 은호야,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머니가 워낙 걱정하시니까. 은호 후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성재의 말에 은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다른 이유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사실 성재는 고성희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계모이긴 하지만 고성희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절대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고성희는 박진석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은호 건강검진 일정 잡았어요.
그래. 그런데 정말 필요한 일인가? 박진석은 아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 은호의 건강검진에 그렇게 신경 쓰는 건지. 여보, 은호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건 당연하죠. 그렇긴 하지만 너무 급작스럽지 않나? 고성이는 박진석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어머니로서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고성이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어요. 사실 고성이는 은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 은호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인지 유전적 질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고성이는 은호를 성재와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은호의 건강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은호에게 문제가 있다면 계획을 수정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은호는 고성희와 함께 대형 병원에 갔어요. 고성희가 선택한 병원은 VIP 전용 건강검진센터였어요. 어머니, 여기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은호야,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고성희는 은호에게 최고급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게 했어요. 일반적인 검진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까지 포함된 종합검진이었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은호야, 한번 제대로 받아두면 마음이 놓여. 엄마도 같이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은호는 고성희의 강권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검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검진을 받는 동안 고성희는 의사에게 별도로 부탁했어요. 선생님, 제 딸 검사 결과를 제가 먼저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본인 동의가 있어야. 제가 보호자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딸이 결과를 보고 놀랄까봐 걱정되거든요. 고성희는 의사를 설득해서 은호의 검사 결과를 먼저 받아보기로 했어요. 한편 카페에서는 지혁이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호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왜인지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은호가 괜찮을까? 지혁은 혼자 중얼거리며 은호를 걱정했어요. 요즘 들어 은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료 이상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때 성재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지혁아, 은호 후배는? 건강검진 받으러 갔어. 아직 안 돌아왔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 성재도 은호가 걱정됐어요. 특히 고성희와 함께 갔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성재야, 너도 고성희 씨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응. 솔직히 말하면 계모이긴 하지만 고성희 씨는 절대 단순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아. 그럼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고성희 씨는 모든 일의 계산이 철저한 사람이거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심각해졌어요. 혹시 고성희가 은호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은호가 카페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은호야,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지혁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선배, 뭔가 이상해요. 뭐가? 어머니가 제 검사 결과를 먼저 받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놀랄까봐 걱정된다면서. 그거 이상하네. 본인 검사 결과를 왜 다른 사람이 먼저 봐? 성재도 끼어들었어요. 은호 후배, 그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워낙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은호는 고성희의 행동이 점점 이해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모성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은호야, 혹시 고성희 씨가 너한테 다른 얘기를 한 적 있어? 다른 얘기요? 결혼이나 아니면 장래 계획 같은 거. 지역의 질문에 은호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역시 그런 얘기를 했구나. 네. 성재 선배와 결혼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재는 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고성희가 자신과 은호를 결혼시키려 한다니. 그래서 건강검진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건강한지 확인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은 화가 났어요. 고성희가 은호를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호야,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일리가 있다고? 은호야, 결혼은 내가 결정할 일이야. 다른 사람이 정해줄 일이 아니라고. 지역의 말에 은호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지역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성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성재는 이 모든 상황이 불편했어요. 자신도 은호를 좋아하지만 이런 식으로 강요받는 결혼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은호 후배. 저도 고성희 씨 계획에는 반대예요. 성재 선배도요? 네.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호는 두 남자의 말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고성희는 자신을 위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그날 밤 고성희는 은호의 검사 결과를 받아봤어요. 다행히 은호는 완전히 건강했고 유전적 문제도 없었어요. 아이를 가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였죠. 역시 내 딸이야. 완벽하네. 고성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고성희는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은호가 이미 자신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다음 날, 은호는 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의사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이미 결과를 가져가셨는데요. 네. 제가 직접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은호는 자신의 검사 결과를 직접 받아봤어요. 모든 게 정상이었지만 고성희가 자신보다 먼저 결과를 확인했다는 사실이 불쾌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거지? 은호는 고성희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정말 단순한 모성애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카페로 돌아온 은호는 지혁과 성재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제 결과를 먼저 가져가셨대요. 역시 뭔가 의도가 있었구나. 지혁은 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은호야, 이제부터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조심이요? 고성희 씨가 너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 너무 쉽게 믿지 마. 은호는 지혁의 말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친어머니를 의심해야 한다는 게 슬펐거든요. 과연 고성희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말 은호를 위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야망을 위해 딸을 이용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은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모든 게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은호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몰랐죠. 사실 고성희가 원했던 건 단순한 건강 확인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복잡하고 무서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고성희는 즉시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은호 검사 결과 나왔어요. 예상대로네요. 어떻게 나왔는데? 완벽해요. 유전적 문제도 없고 특히 혈액형이 AB형이라니. 정말 다행이에요. 박진석은 아내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혈액형이 왜 중요한 거야? 여보, 곧 알게 될 거예요. 우선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요.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금고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30년 전부터 준비해온 서류들이었죠. 이제 때가 됐군. 은호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고성희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모성애가 아니라 계산된 야망이 가득했거든요. 한편 은호는 카페에서 지혁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 건강검진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선배,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뭘? 어머니 일 말이에요. 자꾸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지혁은 은호의 불안한 모습을 보며 걱정했어요. 은호야, 내 직감을 믿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맞을 거야. 하지만 친어머니인데. 친어머니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의도만 가지는 건 아니야. 특히 고성희 씨 같은 경우는. 지혁이 말을 하던 중 성재가 급하게 카페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은호 후배, 큰일 났어요. 성재 선배, 무슨 일이에요? 고성희 씨가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요. 성재의 말에 지혁과 은호는 놀랐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네, 제가 우연히 봤는데. 법무법인 사람들이랑 병원 관계자들이랑 계속 미팅하고 있더라고요. 은호는 성재의 말에 불안해졌어요. 왜 그런 사람들과 만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은호 후배와 관련된 일일 거예요. 지혁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성재야,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고성희 씨가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어서. 그날 저녁 고성희는 은밀한 장소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만났어요. 변호사, 의사, 그리고 조사 전문가까지. 선생님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고성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30년 전의 병원 기록, DNA 검사 결과, 그리고 법적 서류들이었어요. 은호는 제 친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은호의 생부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고성희를 주목했어요. 고성희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어요. 은호의 생부는 박진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인가요? 재벌가 장남이에요.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죠. 고성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은호가 단순한 고성희의 딸이 아니라 거대한 재벌가의 혈육이라는 거였거든요. 그 재벌가에서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변호사가 신중하게 물어봤어요. 그럼 목적이 무엇인가요? 유산 상속이죠. 그 재벌가 회장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상속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은호가 나타나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고성희의 계획이 드러났어요. 은호를 이용해서 거대한 재벌가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는데.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은호의 건강검진도 그 일환이었고요. 의사가 끼어들었어요. 혈액형과 DNA가 일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예요. 고성희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설명했어요. 은호를 그 재벌가에 소개시키고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할 거예요. 그런데 은호가 동의할까요? 처음에는 거부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알게 되면 달라질 거예요. 가난한 카페 사장으로 살 것인지 재벌가 상속녀로 살 것인지. 선택은 명확하죠. 고성희의 냉정한 계산에 모든 사람들이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 날 은호는 정순이를 만나러 갔어요. 양어머니와 상담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저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요. 무슨 일이야, 은호야? 은호는 고성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정순이에게 털어놨어요. 정순이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해했어요. 은호야, 그 사람이 너를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은호야, 30년 동안 너를 키운 건 나야. 그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있잖아. 정순이의 말에 은호는 마음이 아팠어요. 양어머니의 서운한 마음도 이해가 됐거든요. 엄마, 저는 엄마가 제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고마워, 은호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사람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 그때 지강호가 집에 들어왔어요. 동생은 요즘 헌팅포차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고 있었어요. 누나, 또 그 재벌 아줌마 이야기야? 강호야. 누나, 내 말 들어봐. 그 사람이 누나를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지강호의 직설적인 말에 은호는 깜짝 놀랐어요. 너는 어떻게 알아? 누나, 나도 바보가 아니야. 재벌들은 절대 의미 없는 행동 안 해. 특히 돈이 걸린 일에는 더더욱. 지강호의 말이 맞았어요. 은호도 점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고성희는 은호를 고급 호텔로 불러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라고 판단했거든요. 은호야,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어머니, 무슨 이야기인가요? 고성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은호 앞에 놓았어요. 내 생부에 관한 이야기야. 생부요? 응, 박진석이 내 생부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지. 은호는 고성희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SE그룹 회장의 장남이었어.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지. SE그룹이요? 그 유명한. 맞아, 은호야. 넌 재벌가의 직계 후손이야. 은호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재벌가의 혈육이라니. 어머니.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내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가 됐어. 정당한 권리요? 상속권이야, 은호야. 넌 SE그룹의 상당한 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고성희의 말에 은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갑자기 자신이 재벌 상속녀라니.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은호야, 현실을 봐.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생각해봐, 은호야. 내 동생 지강호도 계속 실패하고 있고 정순이 씨도 식당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내가 상속을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 고성희는 은호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이용한 거죠. 어머니. 그런데 그 가족들은 저를 받아들일까요? 처음에는 반대할 거야.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어. 법적으로요?
DNA 검사 결과가 있어. 그리고 병원 기록도 모두 준비되어 있고. 고성이는 30년 동안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은호는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시간을 좀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물론이지, 은호야.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 상속 절차에는 시간 제한이 있거든. 은호는 호텔을 나서며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카페로 돌아온 은호는 지혁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지혁은 은호의 말을 듣고 경악했어요. 은호야, 그게 정말이야? 증거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재벌가 후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성희 씨 말을 다 믿어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선배,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혁은 은호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은호야, 내가 원하는 걸 해야 해. 돈이나 지위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족들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할 거야. 억지로 하는 상속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어. 지혁의 말에 은호는 위로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성재가 나타났어요. 은호 후배, 큰일 났어요. 성재 선배, 또 무슨 일이에요? 고성희 씨가 SE그룹 사람들과 만났어요. 은호 후배 이야기를 하면서 은호와 지혁은 성재의 말에 놀랐어요. 고성희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어요. 은호의 선택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것 같았어요.